지난주부터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로 전국 사찰에 비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전통 사찰과 문화재 등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 불교계가 피해 복구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 정신을 기리는 2020 만해 죽전이 오는 8일부터 강원도 인제군 동국대 만해마을 일대에서 지역 대동제와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펼쳐집니다. BBS 불교방송은 동국대 만해연구소의 학술대회 등 주요 행사들을 유튜브로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스님과 신도들의 정성을 모은 바루저금통과 약정금을 전달하는 등 100만 원력 별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 기증식도 열려 조계사의 방역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청담 대종사의 사리탑이 봉안된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 타워 형태의 영구 위패탑이 조성됐습니다. 조상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추모의 기도 수행처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로 전국 사찰에 비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자연재해로부터 전통 사찰과 문화재 등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중부지방 등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는 전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인명피해는 물론 도로와 교량 침수, 산사태와 농경지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산간 지역과 계곡 인근에 있는 사찰들은 흙더미가 경내에 쏟아져 내리면서 축대가 무너지고 건물이 파손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산간 지역 사찰 주지스님과 종무원들은 마음을 졸이며 밤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찰에서는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응급 복구 작업에도 본격 나섰습니다. 시에서나 원산면에서나 소방서에서나 경찰서에서 다들 대민 지원 나와가지고 작업해주고 물에 주머니 쌓아주고 해서 감사했어요. 대웅전 마당이 다 뻘이었어요. 다 신도들하고 붙어가지고 청소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사찰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장맛비가 내렸다 멈췄다를 반복하면서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소중한 문화재들을 보유한 사찰들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된 비로 지반이 크게 약해진 만큼 적은 양의 비에도 산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산 기슭이나 계곡 부근에 자리한 사찰들은 더욱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사찰들은 지붕에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로와 축대를 정비하는 등 사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폭우로 문화재 훼손 우려가 커질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문화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찰과 문화재 주변에 재난 위험 요인들이 있지는 않은지 평소에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에다 침수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노출된 사찰들은 긴급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등 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스며 나올 때, 갑자기 산허리 일부가 금이 가거나 지반이 내려앉을 때, 사찰 주변 비포장 경사로를 점검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옥상 배수로,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점검해 주신다면 여름철 우기나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안전관리 등 불교계의 대응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 불교계가 피해 복구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불교계는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심정사 부산 도량 앞마당에 쌀이 가득 쌓였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쌀은 10kg짜리 4,000포로 모두 4톤에 이릅니다. 이 사랑의 쌀은 부산 진구와 수영구, 동구, 해운대구에 각각 1,000포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수해가 크게 휩쓸고 가서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작은 정성이지만 힘내시고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쌀을 전달받은 각 지자체도 마음을 내준 불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이 자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남구불교연합회와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도 부산 남구청에 사랑의 성금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남구불교연합회장 지원 스님은 계속되는 불경기와 힘든 생활 속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급히라도 임원 스님들이 성금을 준대해서 이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빨리 신청해 옮기자. 이와 함께 지역에서 평소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미소원도 최근 부산 동구자원봉사센터에 수해복구를 위해 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 불교계가 수해복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인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기리는 2020 만해축전이 오는 8일부터 강원도 인제군 동국대 만해마을 일대에서 지역 대동제와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펼쳐집니다. 올해 만해축전은 생명과 공존을 주제로 17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학술 대회와 서예전, 백일장,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로 꾸며집니다. 제24회 만해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려 평화대상은 태국 아속공동체 창시자 포티락 스님, 실천대상에는 불자산악인 어몽길 씨와 대구 동산병원, 문예대상은 소설가 김주영 씨와 시인 신달자 씨가 공동 수상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일 저녁 6시에는 만해마을에서 제18회 유심작품상 시상식이 열려 시와 시조, 평론 등 분야별 시상이 진행되며 12일 오전 9시 반에는 전국 고교생 백일장, 14일에는 제9회 님의 침묵 전국 백일장이 열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오는 8일 동국대 만해연구소의 학술대회와 현대불교문인협회 세미나, 9일 만해학회 주최로 열리는 학술대회, 11일 유심시조 아카데미와 한국문인협회 학술행사 등을 유튜브로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상월선원 인도 만행결사 순례단의 실무 책임을 맡은 원명 스님은 공주 예비순례와 오는 10월 2차 예비순례를 통해 한국 불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어제 서울 마포 BBS 불교방송을 방문해 이선재 사장과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지난달 공주 예비순례에서 스님과 제가자 50명 이상이 완주했다며 걷기 명상, 행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상월선원의 인도 만행결사를 준비하는 2차 예비순례가 오는 10월 7일부터 21일간 진행된다며 불자들은 물론 종교를 초월해 일반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이어 BBS 초대석에 출연해 공주 예비순례 뒷이야기와 10월 2차 예비순례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는 매일 100원씩 보시하는 4부대 중 100만 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불사인데요. 서울 조계사 신도들이 그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정성껏 모은 바루저금통과 약정금을 주지 스님에게 전달해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열화상 카메라 기증식도 열려 조계사의 방역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불교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삼재 기도가 봉행된 서울 조계사. 경내 대웅전에 바루 모양의 저금통을 든 신도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동전이 가득 차 두 손으로 고이 받든 신도부터 장바구니에 여러 개를 담아온 신도까지.
고맙습니다. 웬 바구니야? 아니 이게 열리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렇지. 써두면 아이고 뭐야. 노랑, 연두, 황토색의 아기자기한 바로저금통 200여 개가 순식간에 쌓였습니다. 앞서 조계사는 지난 16일 백중 49제 기도 입제 법회에서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료 결집불사 동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바로저금통을 배부했습니다. 십시일반 모은 정성엔 모든 조계사 신도들의 원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특히 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를 위한 큰 원력을 담았습니다. 조계사는 100만 원료 결집불사 기금으로 2,116만 9천 원도 약정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32개 지역본부에서 신도회 임원진 등이 함께 모은 기금입니다. 조계사는 이와 함께 뜻깊은 선물도 받았습니다. 한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업체에서 비대면으로 발열 여부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 4대를 기증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천만 원 상당입니다. 특히 정상권 대표는 오랜 세월 전남 여수 한산사 절에 다닌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불심을 키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조계사 대웅전과 만발식당, 선제 어린이집, 조계사 불교대학 입구 등 4곳에 각각 설치됐습니다. 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단지 측정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온도가 높은 분을 그렇게 식별해가지고 그 재확진 검사를 할 수 있는 근원적인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와 전자 출입 시스템의 도입으로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한층 강화한 조계사는 더욱더 안전하게 신도들이 기도 정진할 수 있기를 발언했습니다. 장마철 빗속에서 조계사는 마당의 법궤도를 따라 도는 요잡과 봉송 의식 등을 진행하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백중삼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조계사 신도들은 효와 자비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백중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국 불교의 중흥을 서원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사찰 음식 소임자들의 전문성과 조리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한 교육이 마련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주지스님과 공양주 보살 등 각 사찰과 단체 사찰 음식 소임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 지역은 오는 14일과 9월 18일 전국 비구니 회관, 경기 강원 지역은 수원 복령사와 남양주 봉선사, 충청권은 대전 영선사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대구 동아사와 장성 백양사, 광주 증심사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교육이 열립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청담 대종사의 사리탑이 봉안된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 타워 형태의 영구 위패탑이 조성됐습니다. 영혼의 숲, 소울 포레스트로 불리는 이 공간은 먼저 떠난 조상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추모의 기도 수행처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통합종단의 2대 종정을 역임한 청담 대종사. 스님의 사리탑과 석상 앞에 타워 형태의 영구 위패탑이 세워졌습니다. 5개 극락 보존으로 꾸며져 영혼의 숲, 소울 포레스트란 현대적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후손들이나 자식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 최고의 효도는 바로 조상님과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위패탑 바깥의 중앙엔 아미타불을 주불로, 각 동의 유리탑 안엔 문수, 보현, 관세음 등의 8대 보살이 조성됐습니다. 특히 위패탑 처마 아래엔 아미타경에 나오는 7가지 보석이 설치돼 극락세계의 장엄한 공덕을 세련되게 표현해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현세에 남은 가족들에겐 마음의 위안을 기원하는 추모와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탑 한가운데 극락 정토를 묘사한 연못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참배객들의 과오와 행업을 돌아보는 기도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도선사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팔정도의 덕목을 되새기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남을 발언하며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는 과거생의 악업에서 구제하여 현재생에서 복록을 누리고 도선사는 죽은 이들의 넋을 극락세계로 인도할 위패탑에 대해 전통과 현대, 삶과 죽음, 추모와 예술의 영역을 한데 녹여낸 집합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패탑은 8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9,024개의 위패를 모시게 됐습니다. 이 위패탑을 신앙의 성지로 삼아 기도하고 정진하셔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삼각산 절경 속에 자리한 청정수행도량 도선사에 조성된 영구 위패탑은 삼각산의 또 다른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지난달 별세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49제 중 4제가 전국 비구니 회관인 서울범용사에서 열렸습니다. 범용사는 어제 오후 경내 대웅전에서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 등 유가족과 친지를 비롯해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스님, 원로의원 일법스님, 명수스님, 종회의원 진명스님 등 교계 인사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박 시장의 사제를 봉행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스님은 추모 법문을 통해 4주 전에 비보를 듣고 불교계는 큰 슬픔에 빠졌다며 6천 비구니 스님들의 자비광명 받드시어 항상 연꽃에 있는 모습으로 밝고 맑은 삶을 거두시라고 밝혔습니다. 고 박 시장의 오제는 오는 12일 서울 구룡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문화예술로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른바 문화 마음방역 활동에 나섭니다. 비대면 시대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에는 활기를, 시민들에게는 일상 곳곳에서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문밖 출입마저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시민들은 누구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는 이미 재난이 아닌 일상이 됐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친구랑 대화를 좀 하고 싶어도 며칠 전에 강남에 커피숍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불안해서 거기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축소되고 좁아져서 집에만 있어야 되지 않나. 항상 움직이는 자체가 두렵고 조심스러워요.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이 취소 연기되면서 공연 문화예술계도 위기에 내몰려 서울시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피해액만도 1,489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1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공연 문화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문화로 토닥토닥 마음 방역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위기에 빠진 문화예술계를 돕는 문화로 토닥토닥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문화로 토닥토닥 코로나 극복 시민응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민 신청을 받아 아파트 놀이터나 주차장 같은 일상 공간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열고 차량 자체가 무대가 되는 이른바 마음 방역차를 활용한 찾아가는 공연이 실시됩니다. 또 1,200여 팀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도님은 박물관 마을과 구로 지벨리 등 서울 주요 야외 공간에서 소규모 상설 공연이 개최되고 서울역과 시민청,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시민 초청 공연이 마련됩니다. 아울러 오는 14일부터는 서울시립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밤 9시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뮤지엄 나이트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오는 24일부터는 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핑크빛 야간 조명이 서울시청과 양화대교에 밝혀지고 핑크퐁 아기상어 캐릭터와 함께하는 응원송 캠페인도 펼쳐집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문화로 토닥토닥 마음 방역 프로젝트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앞당겨진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문화 소비 코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휴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8월과 9월 2달간 힘나는 예술 여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시각예술 기반 미디어 아트를 전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15m 길이의 작품을 병원 안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참여 병원을 모집해 어제 광주광역시 빛골 전남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9개 병원을 돌며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넥센타이어가 소장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그룹 디스트릭트의 작품 7점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의 작품 6점이 선보입니다. 동국대가 불교와 한문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한문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 아카데미는 2020년도 2학기 심화과정과 기본과정을 오는 9월 1일 개강하기로 하고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과정 연수생은 한문 불교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공부에 관심이 있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정원은 30명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1일까지며 면접과 필기 전형은 오는 22일에 치러집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그저 막막한 심정일 겁니다.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그만 정성이라도 한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8월 6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